안녕하세요. 뽀송뽀송 축구의 뽀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저희 지금부터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의 생활과 캐나다 그랜펠 캠퍼스에서의 생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정규 학기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뭔가 제가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외국 대학교는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도 궁금해서 이번 교환학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효진님은요? 저는 일단 제가 베를린 자유대학교를 다녀왔는데 제가 평소에 독일어랑 독일 문화에 관심이 좀 많았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유럽 여행을 가보고 싶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유럽에 있는 베를린 자유대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일단 이게 학교마다 다른데 저희 학교는 토플 기준 61점 이상을 요구를 했고 제 학점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최소 학점이 3.0이었고 따로 학점으로 끄는 게 아니라 저희 어학 점수로 끊었던 것 같아서 학점은 크게 저가 파견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또한 여름방학 계절 학기여서 그런지 그 처음에 프로그램 신청할 때만 학점을 최소 학점만 보고 그 이후의 학점은 따로 물어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토익, 토플 모두 신청 가능했고 토플은 65점 이상, 토익은 700점 이상이었는데 전 토익으로 신청했습니다. 저는 일단 전쟁 중에서 가가지고 비행기 항공편이 진짜 많이 들었고요. 항공편이 한 230 정도? 저가 항공사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가 들었고 학교에 내는 비용 한 140만 원 정도 해서 총 800만 원 정도를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도 한 400만 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유럽 이제 독일 가는 비행기 왕복 150만 원 그리고 학비 한 350 정도에서 총 500 정도 들었고요. 제가 또 유럽 여행을 따로 다녔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되긴 했는데 정말 교환학생만 가면 500 정도 잡으시고 학교에서 150만 원 전후로 지원금이 나와서 그 정도 쓴 것 같아요. 저는 방학 때 잠깐 갔다 오는 거라 크게 막 따로 준비를 하진 않았는데 이제 좀 아쉬웠던 거는 가서 한식을 사 먹으려고 하면 컵라면이 2~3천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되면은 컵라면 같은 거 몇 개 좀 싸가시는 것도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소민님은 무슨 준비하셨어요? 겨울에 가시는 분들은 전기장판도 가져가시고 막 털부츠도 가져가시고 하시던데 저는 여름이라 그냥 제 몸만 가는 것 같고요. 음식 같은 것도 많이 챙겨갔는데 생각보다 거기가 시골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음식 같은 게 슈퍼에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충남대학교 학생들만 심리학 강의를 따로 더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 6주 짧은 시간 안에 시험을 3번을 봤어요. 책은 이만큼 두껍고. 그래서 진짜 충남대 학생들끼리 왜 우리한테만 이런 시련을 주냐고 막 하는데 어쨌든 공부를 했습니다. 놀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일주일에 수업이 3번씩 6시간 있었고 그래서 그 일주일에 주 3회는 무조건 학교에다가 써야 되는 거였고 그리고 저희가 금토일 이렇게 수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금토일은 이제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학교 가고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밥 먹고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잘 조절을 했는데 시험 기간에는 그래도 이제 기숙사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저도 2주마다 시험이 있었는데 한 일주일에서 일주일 반은 바짝 놀고 시험 보기 한 3일 전부터 스터디룸에 처박혀가지고 학생들끼리 다 같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시험을 막 3번을 보기도 하고 과제를 맨날 매주마다 내주기도 하고 하면서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는 절대평가로 진행돼서 성적에 대한 큰 부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일단 환경적인 면에서 보면은 한국보다 덜 습하고 한국보다 해가 늦게 진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놀 수 있고 맞아요. 공부도 조금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한 10시쯤에 잤는데 효진님은 언제 해주셨어요? 제가? 저희도 그때쯤 잤던 것 같은데 9시에서 10시. 근데 이건 여름에만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 자체가 유럽이랑 아시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공부를 많이 하고 가셔야지 현지인들한테 욕을 먹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 방식으로 따지면 한국은 강의식이 대부분인데 유럽은 이제 참여형이 되게 많아가지고 맨날 시도 때도 없이 중앙에 모여가지고 막 원 만들어서 같이 막 춤추고 막 노래하면서 암기하고 이랬거든요. 한번 춤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요, 안 돼요. 저는 지금 한국에 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낯설었는데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고 막 외국 친구들이랑도 같이 막 웃으면서 놀 수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일단 정규 학기는 저희가 18학점에서 21학점을 듣잖아요, 한국에서. 근데 저희가 한국어인데도 18학점에서 21학점이 좀 부담스러운데 유럽에서 그렇게 들으려고 하면은, 외국에서 그렇게 들으려고 하면은 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계절 학기는 그래도 3학점에서 6학점만 들으면 되니까 확실히 그 성적 면에서 부담이 많이 줄었었고, 그리고 이제 짧으니까 비용 면에서도 부담이 많이 줄어서 그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정규 학기로 가게 되면 막 학교 커리큘럼이랑 막 겹쳐서 학교를 일부러 더 늦게 가야 되고 휴학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도 생기잖아요. 근데 방학에만 갔다 오니까 그런 걱정 없이 그냥 경험해본다 느낌으로 갔다 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단 저도 맨날 놀러 다녀가지고 농구에 대해서 딱히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일단 별이 굉장히 잘 보여요, 밤에. 진짜 온 하늘이 다 별이거든요. 그래서 누워서 별을 보면서 막 저건 인공위성일까 별일까 막 맞춰본 기억도 남고, 또 제가 여름에 갔다 왔잖아요. 7월에 캐나다데이가 있는데 캐나다데이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막 캐나다 국기 머리띠를 쓰고 빨간 옷을 입고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혜진님은요? 저는 이제 그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오픈마인드예요. 그래서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막 걷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지? 보면은 막 누워서 태닝하고 있고. 그때 7월 한 달 동안 퀴어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게 저는 진짜 엄청 문화 충격이었고, 이걸 누가 입어 하는 옷을 막 입고 돌아다니시면서 퍼레이드를 진짜요? 하시니까. 한국 퀴어 퍼레이드랑 좀 다른가요? 네,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막 아무튼 좀 많이 달라요. 그러고 이제 가면은 그 퀴어 퍼레이드의 인파가 엄청나서 휴대폰 데이터가 안 터져요. 그런 게 진짜 되게 신기했고, 그 외에는 이제 학교에서 진행하는 투어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니면은 학교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고 많이 만나게 되니까 그것도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인종차별 여러 번 경험했는데 그게 이제 유럽의 문제라기보다는 개개인의 문제인 것 같아서 크게 개의치 않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전 처음에 눈치가 없어서 몰랐는데 나중에 친구들이 알려줘서 알았어요. 막 저는 그냥 저희는 길을 걷고 있는데 차에서 지나가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낸다거나 아니면 막 빵빵빵빵 거린다거나 그런 게 모두 인종차별이라고는 하는데, 막 대놓고 무시를 하거나 차별을 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저처럼 더 큰 목표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일정상 좀 부담은 되는데 정규 학기는 외국은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혹시 외국이라서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좀 외국 좀 무서운데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분명히 한국인들이 계시고 다른 외국인 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네, 진짜 다들. 저도 베를린에서 길 잃었을 때 한국인 분이 도와주셔가지고 길 찾고 막 울면서 기숙사 가고 그랬거든요. 진짜 오셨나요? 네, 진짜 울었어요. 일단 그냥 여행이랑은 경험할 수 없는 다른 게 있어요. 왜냐면 여행은 외국인을 만나도 그냥 스쳐가는 정도인데 여기는 몇 달 아니면은 저희처럼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막 3-4달씩 부대끼면서 지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의 문화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영어도 더 잘 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여행은 뭐 돈 주고 지식과 경험을 사는 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에 좀 여행을 하면서도 극히 공감을 했고, 교환학생 자체도 좀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경험하는 게 많고 얻어가는 게 많아서
다들 기회가 있으시다면 한 번씩 가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영어가 진짜 많이 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는 이제 영어를 정말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영어권 국가를 가는 걸 추천드리고, 저처럼 독일어나 독일 문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나라 독일에 가서, 아니면 뭐 스페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스페인에 가시거나 해서 본인의 관심사랑 목적에 맞게 잘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상으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